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국내 선물 마디가 원리와 마디가 파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동영상은 전일 마디가와 당일 마디가를 기준으로 진입 타점과 목표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당일 마디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즉, 마디가의 원리와 마디가의 파동에 대해서 5월 1주부터 4주차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일 차트 보겠습니다. 국내 선물은 장이 시작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마디가들이 존재하는데요. 마디가는 보통 0.6%씩 이렇게 새로운 마디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 선물은 해외 선물만큼 파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마디와 마디 사이 요게 최소 파동이 0.6%고요. 마디와 마디 사이 두 박스가 되겠죠. 요런 부분들이 보통 1.2%씩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디가 파동을 설명드리면요. 국내 선물은 어떠한 마디가를 지지하면 현재는 지금 보조 신호 매수고 메인 신호가 매수니까 매수겠죠. 그러면 당일 마디가 328.50을 지지하면 그 윗단 마디가 329.10까지 가고요. 또 이 윗단 마디 329.10을 돌파하면 그 윗단 마디 329.70까지 움직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 선물은 해외 선물처럼 파동이 크지 않은 관계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박스가 0.6%인데요. 요게 최소 파동이고 한 박스, 두 박스 가면 보통 이게 기본 파동입니다. 1.2%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국내 선물은 0.6%에서 1.2% 파동이 움직이고요. 원웨이 매수가 나오거나 원웨이 매도가 나오면 더 큰 파동이 나오겠으나 보통 0.6%에서 1.2% 사이로 시장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3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3일은요, 9시 5분에 보조 매도, 9시 55분에 메인 신호 매도 나왔어요. 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마디 자리는 32755겠죠. 그럼 우리가 32755 부근에 진입했다 가정하면 1차 청산은 무조건 31690이에요. 그리고 이 파동이 더 이어지면 그 아랫단 마디 32630까지 가는 게 기본적인 흐름인데 국내 선물은 3시 반에 장이 끝나기 때문에 그 파동이 그 다음날 32630이 무너지면서 개파락할 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선물은요, 해외 선물하고 틀리기 때문에 파동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구간에서 내가 가장 진입하고 싶은 매도 자리는 32755인데 내가 32755에 못 잡았어요. 좀 따라갔어요. 그러면 나는 진입가가 32730이라면 눈높이를 낮춰서 31690 정도의 수익이 적든 많든 간에 1차 청산 구간에서 물량을 줄이는 습성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4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4일은요, 전날 보조 신호 매도, 메인 신호 매도가 계속 유지되는 구간이었고요. 또, 시장이 매도이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마디 자리는요, 32625입니다. 그쵸? 32625인데, 장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그쵸?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이게 오버슈팅 나온다고 손절하면 안 됩니다. 현재가 매도이기 때문에 내가 31625에 매도를 들고 있으면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는 좀 더 버텨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31625가 무너지면서 그 아랫단 32560까지 요게 최소 파동 0.6%가 나왔고요. 그리고 325.60이 무너지면서 그 아랫단 32495까지 그래서 매도가 총 1.3% 나오는 매도 파동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8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8일은요, 아침부터 매수 신호가 나와서 갭이 떴는데, 갭이 전날 종가 대비 따져보면 325 거의 80에서, 그쵸? 32910이니까 거의 3% 이상 갭이 떴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도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디 자리로 우리가 시장을 분석해 보면 5분봉 두 번째 봉에서 마디 자리 있죠. 32910부터 32970까지가 벌써 한 박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구간은 거의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시장이 갭이 떴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만만한 자리가 손절이 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32970이에요. 그쵸? 옥색선 자리. 그래서 그 윗단 33035죠. 그럼 여기서도 보면 한파동 줬고요. 여기서도 한파동 줬어요. 여기서 시장이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시장이 갭상승이 많을 때는 우리는 그냥 눈높이를 낮춰서 시장이 우리한테 주는 수익만 챙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9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5월 9일은요, 9시 한 12분이 되니까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그 구간에서 매도를 진입할 수 있는 만만한 자리는 당일 마디가 328.50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32785까지 매도 0.65p. 이게 결국에는 시장의 최소 파동이 나온 거고요. 시장이 이렇게 막 10시 반, 11시 돼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런 휩소 파동이 나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32850에 다시 재진입을 했는데 시장이 여기 올라온다고 손절하면 안 되겠죠. 손절은 신호가 바뀌어야지 손절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시장이 32850에서 잠시 휩소 파동이 나오고 12시가 넘으면서 32850이 무너지면서 재차 여기서부터 32785까지 매도가 0.65p 파동을 한 번 더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10일 차트 보겠습니다. 5월 10일은 장 시작과 함께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 나왔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만만한 자리는 당일 마디가 기준으로 32795입니다. 근데 시장이 매도인데 자꾸 슈팅이 나와요. 우리가 이런 매도장에서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일 마디가라든지 하프 눌림목을 활용하면 이런 노란 선 부근이죠. 327, 29, 39 이런 자리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도 있겠으나 이번 시간은 당일 마디가 파동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당일 마디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같이 보시면 결국에는 32795에서 그쵸? 슈팅이 나왔지만 현재 신호가 매도잖아요. 매도이기 때문에 버티기 한다면 어느 순간에 32795가 무너지니까 그 아랫단 32733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6%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그 아랫단이 무너지니까 32733이 무너지니까 32670 그 아랫단 32610 그리고 기습적으로 32645 32545까지 매도가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계산상으로 보면 매도가 거의 2.5p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11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11일은요, 이날은 9시 10분에 보조 신호 매수. 그렇죠? 메인 신호가 9시 40분에 나왔어요. 매수 신호 나왔을 때 당일 마디가를 보니까 당일 마디가 32830이 돌파되면서 신호가 나왔으니까 내가 만약에 32830이 아니고 그 윗단 32850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나는 32890의 청산이 기본입니다. 더 가면 어떻게 하지? 그거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시장이 횡보를 했었어요. 매도 나오고 매수 신호 나오고 매도 나오고. 근데 이날 시장을 보면 32765가 그쵸 지지 라인인데요. 한번 이 구간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32765를 땡겼어요. 그리고 나서 12시 50분 1시가 되니까 슬금슬금 보조 신호나 메인 신호의 이 파란색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매도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만만한 매도 자리는 32765가 되겠죠. 32765부터 시작해가지고 32705까지 한 박스. 그리고 나서 좀 버텨봤더니 그 아랫단 32640. 그쵸? 그리고 나서 좀 더 버텨봤더니 그 아랫단 32580까지. 그래서 매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1.85p 나왔는데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보통 국내 선물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최소 파동이고 기본 파동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유자라면 요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청산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12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 보시면 전날 보조, 전날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의 연장 파동으로 시장이 갭 하락을 해서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파동을 가만히 보면 장 시작과 함께 32480이 무너지면서 그 아랫단 32355까지 순간적으로 매도가 그쵸? 거의 1.2% 파동이 나왔는데 내가 만약에 공격적이었다면 이 구간에서 32415가 무너지는 순간 따라갔다고 가정을 하면 내 목표가는 그 아랫단 목표가 32355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순간적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도가 거의 0.6% 매도 파동이 나왔고요. 자, 시장이 슬금슬금 올라오네요. 올라오면 현재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진입할 수 있는 가장 만만한 자리는 32480입니다. 그쵸? 32480 왔네요. 여기 진입해도 되고요. 전일 마디가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더 좋은 자리. 전일 마디가가 여기니까 32415 정도 되겠죠? 그러면 80에 잡든지 15에 잡든지 간에 지금 시간은 당일 마디가 파동이니까 그냥 32480에 매도를 진입하고 올라와도 좀 버티기 한다.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보시면 이 구간에서 32480이 무너지면 나는 최소한 32415까지는 간다.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보는 거예요. 자, 32415를 줬어요. 그럼 여기서 나는 좀 더 욕심을 내서 32355까지 끌고 가고 싶은데 보통 파동은요. 시장의 목표가를 한번 아침에 찍었잖아요. 32355. 찍은 자리는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다시 윗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도 매도가 0.6% 정도 파동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32480을 기다리는데 안 오고 그냥 건들기만 하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국내 선물은 물량이 많이 쌓여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를 안 주기 때문에 한 틱 정도는 양보해서 매매를 해도 좀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보시면 여기 뭐 순발력 있는 매도 0.6%, 여기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매도 단타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15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도 보시면 전날 매도 신호의 연장 파동이에요. 아침에 개파락하자마자 시장이 올라왔는데 그 매도장이기 때문에 당일 마디가 기준으로 따지면 32345가 만만한 자리입니다. 좀 올라오더라도 슈팅이 나더라도 매도 신호가 진행 중이니까 그냥 32345에 매도를 들어갔는데 조금 올라와도 버틴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32345가 무너지면서 32280 이게 무너지면서 그 아랫단 32215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도가 거의 1.3% 매도 파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11시가 돼서 시장이 만약에 내가 다시 32345에 매도를 들어갔는데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지금 매도고요. 중심선 32405를 뚫지 못했다면 내가 혹시나 매도를 들고 있어도 현재 매도 신호가 진행 중이니까 버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32345가 무너지면서 다시 그 아랫단 매도가 요만큼 매도 0.6%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 2박스 장중 매도 1박스 이런 식으로 매도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월 16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5월 16일은요. 갭 상승이 많이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갭 상승장과 갭 하락장 중에서 갭 상승장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갭 상승장은 갭을 많이 동반해서 어정쩡한 매수 타점을 잡으면 수익도 적게 주고 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이날이 그런 날이에요. 지금 매수장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만만한 매수 눌림목은 32670인데 우리가 여기 들어갔다 치면 목표가가 32735인데 여기서 32735도 안 가고 찔끔 수익을 주고 시장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그 아랫단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32670을 뭉개고 나서 그 아랫단 32610에서 거의 낚시질 수준이죠. 32610부터 시작해서 32670까지 매수가 한 0.6% 파동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17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17일은요 9시 10분에 메인 신호 그리고 9시 20분에 보조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진입할 수 있는 당일 마디는 32610입니다. 중심이죠. 그러면 우리가 32610에 진입했다 가정을 해서 보면 32610에 들어가면 나는
여기까지 32670까지가 최소 파동이 되겠구나. 재수가 좋으면 32735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보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31610에 진입을 못했으면 나는 31670에 진입을 해서 32735가 일단 한 박스고요. 재수가 좋아서 그 윗단이 32795인데요. 땡겨놓고 보니까 32795까지 여기까지 파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입할 때 지금은 지난 차트니까 쉽게 보이는데 신호가 나왔을 때 순간순간적으로 시장이 많이 흔들려요. 저도 많이 흔들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흔들리는데요. 가급적 신호가 내가 신호의 방향대로 진입을 했다면 손절 걸고 최소 파동 나올 때까지는 좀 버티기 해야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18일 차트 보겠습니다. 5월 18일은 메인 신호는 계속 매수 유지고요. 보조 신호가 장 시작과 함께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갭 상승을 했으니까 갭을 메꿔주는 자리까지 기다려보자.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 이날 우리가 전일 마디가 기준으로 하면 갭을 메꿔주는 구간이 옥색선 자리니까 제일 좋은 자리는 327 328 정도 되겠냐. 328이 되겠고요. 그냥 당일 마디 기준으로 따지면 328.30이 매수입니다. 그쵸? 32830 매수해서 나는 최소한 32890까지는 1차 목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세니까 혹시나 32955까지 끌고 가보자.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32830부터 시작해서 32890까지 한 박스 나왔고요. 많이 흔들고 국내 선물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32955 그리고 그 윗단 3301호까지 매수가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매수가 1.85p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19일자 차트 보시면요. 5월 19일은요. 전날 매수 신호의 연장 파동이죠. 그래서 그럼 이런 날은 우리가 당일 마디 기준으로 눌림목을 잡아야 되는데 보시면 33315에서 33315를 돌파하면서 짱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33315를 보니까 요 부근에서 닫고 꼬리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33315가 진입이고요. 1차청 33385 더 가면 나는 33445의 2차청 되겠죠. 그래서 매수가 33315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가 1.35 파동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월 22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22일은요. 보조 신호나 메인 신호가 전날 매수 신호가 나와서 연장 파동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눌림목을 잡아야 되는데 눌림목을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힌트를 몇 가지를 줍니다. 자, 33670에 우리 마디 자리를 보면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옥색선을 돌파하면 빨간선까지 가고 빨간선을 돌파하면 그 윗단까지 갑니다. 이게 마디가 파동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날 시장을 가만히 보면 33670에서 꼬리를 달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순발력이 있으면 33670이 안 되더라도 그 윗단이겠죠. 이런 라인에 80이나 90에 들어가서 33735까지 단기 매매로 대응할 수도 있었고요. 또 기다리다 보니까 33670이 눌림이라 가정을 해서 보니까 이제 33670인데 여기 거의 살짝 좋습니다. 3367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는 1차 목표가 33735 그 윗단 33795 그래서 매수가 눌림을 우리가 제대로 잡았다면 여기서부터 1, 2, 두 박스 매수 1.25p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월 23일 차트 보겠습니다. 5월 23일도요. 전날 매수 신호의 연장 파동인데요. 시장을 보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순간적으로 당일 마디가 33680을 딱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매수이기 때문에 33680이 안 한다면 나는 당일 마디 기준으로 33745가 매수 타점입니다. 근데 시장이 45에 진입을 해도 이렇게 많이 흔들어대기 때문에 버티기가 무지하게 힘들지만 결국에는 신호가 살아있어 버텼더니 33745에서 33805까지 그쵸 최소 파동 나오고요. 좀 더 버텨봤더니 그 윗단 어디죠? 338.70까지 그러니까 매수가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1.25p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24일 날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24일부터는 시장이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그 타결 결과가 임박해가지고요. 거래량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5분봉을보다 3분봉을 보니까 어차피 시장이 매도입니다. 보조 매도, 메인 매도.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슈팅이 나오더라도 일단 33680에 진입했다 가정에서 보면 내 목표가는 33680부터 시작해서 그 아랫단 33615까지. 그럼 매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도가 0.65p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25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도 시장을 보시면 메인 신호는 매수 유지였고요. 갭 상승을 했다 왔다 갔다 했는데 메인 신호가 매수니까 우리가 아침에 시작하는 매수를 따라가기가 불편했지만 그 다음 매수를 따라갔다면 제가 마디에서 마디까지는 간다고 그랬죠. 스캘핑이지만 33705에서 그 윗단 목표가 33770까지 매수가 순간적으로 0.65p 정도 파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10시 55분이 되니까 슬금슬금 시장이 보조 신호 매도, 메인 신호가 매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당일 마디가는 33645입니다. 시장에 슈팅이 나오거나 뭐하거나 일단 신호가 매도니까 그리고 나서 33645가 무너지면서 그 아랫단 33580까지 매도가 0.65p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26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5월 26일은요, 장 시작하자마자 보조 매수, 메인 매수예요. 지나고 나면 차트가 쉬운데, 러닝 타임에서는 무지하게 공포스럽죠. 장 시작하자마자 당일 중심선에서부터 1, 2, 오버슈팅, 매수가 1.25p 파동 이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눌림을 33650을 잡아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럴 경우에는 그 윗단 맞이 33710이 돌파할 때 추격을 하든지 쫓아가서 나는 그 윗단 33775 매수가 한 0.6p 나왔죠. 그런 파동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시장이 부채 한도 협사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찌글찌글하면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월 1주부터 4주차까지 국내 선물 마디가의 원리와 파동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내 선물에 대해서 좀 더 파동과 마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